안녕하세요. 집스커버리 잭두입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일을 마무리하고 동네 근처에 있는 찜질방에 가서 찜질이랑 사우나를 정말 오지게 하고 나왔어요. 아까 저녁 한 7시 정도 가가지고 지금 새벽 1시까지 했으니까 거의 한 6시간 정도 있다가 집에 가는 거죠. 정말 12,000원에 사우나랑 찜질 이렇게 엄청 많이 했으면은 가성비 정말 좋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찜질방에서 제가 요즘 가장 좋아하는 책 중 하나인 그때 만약 내가 내 말을 들어줬었더라면 이라는 책을 약 1시간가량 읽고 나왔어요. 의도치 않게 이 1시간가량 읽을 때 거기 매점과 그 찜질방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사우나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자는 소리, 그리고 불이 다 꺼져 있어서 갑작스럽게 좀 스터디 카페처럼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거기서 1시간 동안 진짜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위기에서 깊숙하게 책을 읽고 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요즘 이 책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만일 그때 내가 내 말을 들어줬었더라면, 이 말 자체가 너무 따뜻하잖아요. 저자가 하는 말은 한국은 이제 미국과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소도시 같은 경우는 한 60-70% 속도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인원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도시로 갈수록 한 80-90% 정도 강도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인원은 물론 충분하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인원이 충분하지 않고 실제 필요한 일의 강도에서 약 120% 정도 강도로 일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빠르고 바쁘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주변을 챙길 여력이 안 생기는 거죠. 또 번아웃도 오고 자살률도 심해지고 우울증도 깊어지고, 그 속에서 가장 저도 공감 갔던 게, 한국은 주변 눈치를 많이 살피잖아요. 그리고 또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서 약해 보이면 안 되고, 내 취약성을 드러내면 오히려 그게 약점이 되고,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가장 극적으로 보이지 않는 우울증과 불안장애, 번아웃 이런 게 엄청 많은데, 그런 것들을 고백하기도 힘들 뿐더러 또 심리치료에 대한 진입장벽도 높은 것 같아요. 저는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또 받으려고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드웨이 존슨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영화 배우와 연예인분들이 자기는 사실 우울증이 상습적으로 있다, 번아웃이 자주 온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도 미국 같은 경우는 심리치료를 많이 받으신다 그래요. 이 저자 같은 경우도 좀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번아웃이 올 때쯤에 동기가 불렀다고 합니다. 너 얼굴이 왜 그러냐, 너 요즘에 잘 지내냐 해서 이 선생님이 사실 요즘에 너무 힘들다 라고 하니까 심리치료를 받아보는 게 어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신과 의사가 자기 정신도 모르면서 누구 정신을 치료하려고 하느냐라고 친구가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정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도 중학교 때 우울증도 심했고 애정결핍도 진짜 심했고요.
또 공황장애도 있었어요. 제가 잠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힘들다고 주변에 잘 이야기를 못했어요. 속으로 많이 끙끙 앓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어릴 때 못 배웠던 것 같아요. 도움이 필요하면은 도와달라고 얘기해야 된다. 또 어릴 적에 제가 생각나는 게, 제가 무의식적으로 뭔가 이렇게 막 혼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책임을 제 스스로한테 많이 돌렸었어요. 입을 뒤집어 쓰고 나는 세상에서 제일 못났어, 나는 진짜로 가치가 없어, 이러면서 막 자기를 책망했던 기억이 나요. 어렸을 적에 좀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배웠었더라면, 그리고 그런 소통이 좀 굉장히 자연스러웠더라면, 제가 조금이라도 어릴 때 정신과에 가서 이런 심리 치료를 받고 심리 상담을 받았더라면 제 인생이 훨씬 더 어릴 적부터 풍요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돌이켜보면 관계장애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에 대한 불신과 실망감이 어렸을 때 크다 보니까 친해질 것 같다가도 제가 거리를 거의 무의식적으로 두더라고요. 물론 뭐 연인 관계가 되거나 그러면은 이제 선을 넘는 사이니까 굉장히 깊어지고 친해지지만,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제가 거리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게 과연 좋은 건가 생각이 들고, 저도 조만간 한번 다시 좀 심리 상담, 정신치료, 정신상담 이런 거를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중개사는 사실 심리상담과 정신치료는 무조건 받아야 돼요. 왜냐면 이게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정신병 많이 걸립니다, 이거. 그리고 주변에 암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 많이 봤어요. 왜냐면 속이 상해버리거든요.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저는 벌써 이제 5년이나 이렇게 사람을 대하면서 사람에 대한 기대치를 많이 낮췄어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실망스럽고 화가 나더라도, 물론 화가 나죠. 근데 예전만큼 막 이렇게 지금도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며칠 동안 속이 돌에 짓눌린 것처럼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예전에 스트레스가 레벨 10이었다면 지금은 한 3, 4 정도? 그 정도 수준에서 저는 머무르고 있어요. 왜냐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제 건강이거든요. 제 인생이 행복해야 되고, 아무리 고객이 귀한 존재인 것이라 해도 저보다 더 귀하진 않죠. 제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누군가와 관계 맺거나 무리하게 친절을 베풀거나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라이딩, 그리고 운동, 그리고 여행 가가지고 좋아하는 카페 뻥뷰 보면서 커피 마시면서 책 읽고 글 쓰고 영상 찍고 이런 활동을 해 나가게 되었죠. 다시 돌아와서 한국의 어떤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 근본적인 이유가 거기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나는 누구고, 도대체 어떤 존재며, 내가 어디로 가고 있고, 무엇을 원하고, 어떤 거를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이 제가 항상 몇 년 동안 말해왔던 내용이에요. 이거를 알지 못하고 앞으로 그냥 달려만 간다면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중개업 초창기에 한 2, 3년 동안 미친듯이 달리다가 번아웃이 심하게 왔어요. 왜냐면 제가 경제적으로도 좀 여유로워졌고 직업적으로도 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던 이유는, 내가 여기까지 왜 왔지? 도대체 여기가 어디야? 엄청 미친듯이 달려왔어.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갑자기 멈춰 설 일이 있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어딘지 몰라.
거기서 굉장한 회의감이 왔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거지? 내가 이 직업을 진짜 좋아하나? 나한테 진짜 인생의 의미는 뭘까? 내가 여기까지 오느라고 너무 많은 거를 놓친 게 뒤돌아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지금은 많이 깨닫고 연습을 많이 했죠. 그 뒤에는 저도 사실 그때 번아웃이 심하게 와서 안 좋은 생각 많이 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힘든데 힘든다고 이야기를 못 했어요. 왜냐면 주변 사람들이 너무 바빠 보이고 제 이야기를 들어줄 시간도 없다고 생각했고, 또 제가 이야기했을 때 이런 힘든 이야기 듣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제가 지배적으로 해서 속으로 끙끙 앓다가 어떤 지경까지 갔냐면 이유 없이 눈물이 많이 났어요. 그때 진짜 우울증이 심했던 것 같아요. 이유 없이 눈물이 많이 나오고 슬프고 좀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어떻게 생을 마감하는 게 가장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진짜로 실제로 거의 결심 직전까지 갔던 것 같은데, 그게 가량 1년만 그런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주변한테 손을 뻗지 못하고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정신적인 치료와 심리 상담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그런 케어하는 법을 못 느꼈고, 되게 약해지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약함에도 불구하고 약한 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운동으로 좀 극복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작용이 뭐였냐면 대인기피증이 심하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친한 친구를 만났는데도 처음 본 사람인 것처럼 되게 어색하고요. 그리고 자신감이 없어. 사람한테 말 거는 것도 진짜 힘들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누구를 만나도 눈을 못 쳐다보겠고, 진짜 위축 많이 되고 사람 자체가 힘들더라고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일하면서 괜찮은 척 하면서 일하고 계약서도 써야 되는데, 와, 막 완전히 속은 너무 사람이 어려운데,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물에 젖은 손으로 전깃줄을 잡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으로 제가 그 당시에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이 저한테 의미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만일 그때 누군가한테 진심으로 나 진짜 힘들다고 내 이야기 한번 들어줄 수 있냐고 했다면, 응? 그리고 정신치료를 받고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좀 나를 케어했다면 어땠을까? 응? 너무 멘탈이 번아웃이 오기 쉬운 환경이잖아요. 제가 교회 가서 사람들이랑 이야기 나누잖아요. 힘들다고 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왜? 이 사회 구조 자체가 우리가 존댓말 문화가 있고 살짝 꼰대 문화가 있기 때문에 자기 표현이 자유롭지 않아. 일단 많이 지금 누그러졌지만 상사의 폭언이라든지 막 강요 문화 이런 거 아직도 있어. 쉬는 날인데 막 마라톤 뛰재. 미친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또 안 할 순 없고, 또 직장 상사가 아직도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진짜 직장 정치질을 제가 제일 싫어해서 제가 회사에 다니지도 않는 거고, 응? 물론 이제 뽑히지도 않았지만 제 스스로 다니지도 않았고, 저는 사회생활을 직장인으로서 해본 적이 없잖아요. 물론 이제 공인중개사로서 이제 직원으로서 활동은 해봤지만 개업을 하고 늘 대표로서 그리고 자영업자로서 저는 살아온 이유가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군대에서 정치질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너무 그거를 싫어했어요. 근데 사회에서는 더 심하더라고요. 어떻게든 이 새끼 승진 못하게 하고 어떻게든 밖으로 자진퇴사하게끔 만드는 그런 정치질이 있다는 거 보고 진짜 와, 막 역으로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막 도움 이런 심리가 막 안에서 들끓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문화 속에서 너무 빠르게 뛰어가야 되고, 그리고 지금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누구를 공감할 시간이 없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너무 바빠 보이니까 말을 할 시간도 없고, 그리고 내가 약한 거를 드러낼 수도 없어. 그러니까 진짜 외로운 시대인 거예요. 진짜 외로운 시대인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서울에서 핸드폰이 꺼져가지고 모르는 사람한테 길 물어볼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서로가 낯선 사람한테 경계심이 굉장히 심하고, 우리는 스몰 토크 문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차 외로운 나라로 변할 것 같아요. 아마 이게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뭔가 자기가 이렇게 행복하기 위한 방법과 이런 연습, 또 같이 사람들이랑 관계 맺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점점 외로울 수밖에 없는 지금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시점에서 우리는 몇 가지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말이 길었는데 정리해보자면, 한국 사회는 너무 필요 이상으로 빠르게 뛰어간다. 그리고 근무 환경 자체도 서로가 서로를 좀 돌보기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뛰어가고 있고, 또 자기 마음을, 취약성을 드러내기가 힘들어. 이게 공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점이 되고 물고 뜯게 되고, 그런 것들이 좀 좋지 않은 환경이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우울증에 걸렸거나 불안장애가 있거나 이런 대인기피증이라든지 공황장애가 있어도 그거를 자기가 인지하는 것도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심지어는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하지 않는 문화가 이미 자리가 너무 많이 잡혀져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좀 사고를 유연하게 해서,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나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좀 사고를 유연하게 해서 바꿀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포인트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정신적인 근육, 그리고 심리적으로 건강하게끔, 그리고 지금 현재 있어서 너무 뛰는 속도가 빠르니까 좀 이 속도를 조절해서, 어쨌든 한국을 바로 떠날 수는 없잖아요.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최대한 행복하게, 그리고 삶의 질이 높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통제 불가능한 이슈는 스위치를 끄고 내 탓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통제 가능한 이슈에 최대한 집중해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무언가 일이 잘못됐을 때 내 잘못이야, 나는 쓸모가 없어, 나는 가능성이 없어,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야, 불가항력적인 영향권은 내가 있어, 이것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현재 바꿀 수 있고 통제 가능한 것들을 한번 바꿔보자, 집중해보자, 해결해보자, 이렇게 마인드를 가지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너무 내가 뛰는 속도가 빨라서 번아웃이 왔다면 주말에는 완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휴식이 어떤 건지 개념을 정해야 돼요. 집에 가만히 있어서 쉬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저처럼 찜질방에 가서 쉬고 싶으면 찜질방에 가서 쉬어보고, 사람을 만나서 쉬고 싶으면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쉬어보고, 뭔가 공부를 하면서 쉬는 것도 쉬는 겁니다. 내가 파보고 싶은 취미 활동을 하는 것도 휴식이에요. 그런 휴식을 온전히 즐길 수 있을 때 사실 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워져요. 이런 것들을 즐기시면 좋고요. 그리고 나는 누구고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스스로 찾아가고 내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심리 상담을 받으세요. 또 정신과에 가서 정신 상담도 한번 꼭 받아보세요. 도움이 반드시 되실 겁니다. 사회적 인식이 반드시 바꿔야 돼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보다 그 용기로 나 정말 힘들어 고백하고 치료받고 삶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는 게 훨씬 좋습니다. 내 마음 한번 바꿔서 내가 살잖아요. 그럼 주변에 100명 이상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살률이 1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스스로 도와서
그리고 서로 도와서 서로가 힘듦을 고백하고 서로가 서로의 그 힘듦에 공감해주고 조금 더 천천히 삶을 질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면 우리가 훨씬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나 우리가 미국에 짓눌려 있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 미국보다 훨씬 위대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그 인식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많이 성장했잖아요. 왜 우리가 1등이 되면 안 됩니까? 우리가 왜 선진 문화가 되면 안 돼요? 우리도 얼마든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문화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힌트는 저는 책에 있다고 봅니다. 책이 정신적인 가장 강력한 영양분이에요.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사실 불교 사람들은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읽고 또 기독교나 천주교는 또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삶의 우리 실전 생존 지혜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훑어보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나는 누구고,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이런 것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계속 영양분을 보충해 줘야 됩니다. 영양분을 보충해주고 질문하고 산책하고 직접 시도해보고 시행착오를 겪고 수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인생이 점점점 내가 그려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모른 채로 정상적인 속도보다 우리가 150%, 180% 빠르게 뛰어가고 계속 달려간다면 당연히 불행해지고 인생이 망가지겠죠. 그러니까 조금은 천천히, 조금은 차분하게, 조금은 느긋하게 나를 음미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반드시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속도 조절은 필수고요. 속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저는 5가지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심리 상담, 직통이고요. 여행 반드시 필요합니다. 친구들이랑 떠나는 여행도 너무 좋지만 혼자서 떠나는 여행을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만의 대화,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주말에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주말에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을 하는 게 휴식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저한테 휴식은 집에서 가만히 누워있는 거 아니고요. 나가서 산책하고 정말 뻥 뚫린 너무 좋은 뷰를 보면서 커피 마시고 책 읽고 글 쓰고 영상 찍는 게 저는 휴식이에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섯 번째,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교류하는 겁니다. 가족, 그리고 친구, 연인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고요. 아무쪼록 만일 그때 내가 내 말을 들어줬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다들 하잖아요. 근데 그 말보다 그래, 나는 지금 내 속마음을 잘 들어주고 있다. 나 너무 나의 자신한테 고맙다. 너무 사랑한다. 이렇게 스스로한테 말할 수 있도록 한번 도움을 스스로 요청하고 같이 한번 행복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